못 나온 친구는 영상 보라고 하고 오늘 앞부분 할 건데 우리 진도 따라가는 진도를 맞춰 가겠고 어디를 피시면 되냐면 26쪽 펴볼게요. 26쪽. 이거 앞부분 설명 좀. 진짜 왜? 응대 잠깐만. 자, 일단은 그 출력 중이거든요, 문제야. 좀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일단은 이쪽에 주어와 수식어를 구분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고등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어법 중에 하나가 수일치다. 수일치라고 하면은 이제 주어가 앞뒤로 확장이 계속 된다라는 거예요. 주어가 앞뒤로 확장이 될 것이다. 그럼 주어를 확장시키는 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되는데 찬빈 혹시 주어가 될 수 있는 품사가 뭔지 알고 있어요? 명사지. 명사의 명사를 수식하는 품사는 뭐가 되죠? 형용사예요. 그러면은 이 형용사가 다양한 형태로 이 주어를 자꾸 확장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문분석을 할 때, 이쪽을 배우면서부터 구문분석을 할 때에는 명사 다음에 나와 있는 형용사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하고 그것을 지운 상태에서 수일치를 판단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예전에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이 형용사에 대한 특징을 저 책 나오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이따가 쌤이 이거 찍어줄게요. 일단은 수업 먼저 듣고 시작할게요. 자, 저기 빈 공간 한번 메모해보면 이쪽에 주어, 동사와 수일치 다음 장 넘겨줄까? 일단 형용사가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하면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친구다라고 배우고 있었는데 자, 형용사에 대한 개념을 이제 바꾸셔야 됩니다. 고등부가 되면 일단은 쌤이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영어는 라틴어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었을 거예요. 영어는 라틴어의 영향을 받았으므로 형용사는 이 라틴어의 영향을 받은 친구들은
형용사가 뒤에 있습니다. 뒤에. 이제부터 영어의 형용사는 원래 뒤에 있는 친구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겠어? 그러면 왜 우리가 지금 형용사들을 앞에 있다라고 앞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요, 형용사가 뒤에 위치하는데 영어나 다른 언어에서는 단일 형용사가 명사 앞에 위치한다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단일 형용사라는 건 뭐야? 짧은 말이에요. 짧은 말. 우리가 외국인의 입장에서 짧은 말을 먼저 배우는 게 쉬웠기 때문에 형용사가 명사 앞에 있다라고 생각한 거지. 그 외에 모든 형용사들은 뒤에서 수식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이제 개념을 바꾸셔야 된다. 알겠죠? 형용사를 이룰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뒤에서 수식을 하는데 단일 형용사가 앞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밑에다 하나 더 메모하시면은 두 단어 이상의 형용사는 뒤에서 수식할 것이다. 하나짜리 형용사는 앞에서 수식해요. 두 단어짜리는 뒤에서 수식해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근데 가끔씩은 형용사가 여러 가지 단어와 함께 앞에서 수식하기도 하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자, 관사, 뭐 오늘 같은 형용사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 저 친구들은 형용사에 해당하지 않아서 요거는 기회가 되면 쌤이 한번 설명할 수 있는 날이 있길 바랍니다.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주어와 수식어를 구분하라라고 얘기하면서 이 주어를 수식하는 수식어들 형용사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번 페이지에서 다루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주어,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고 해서 첫 번째 등장한 건 전치사구입니다. 전치사구. 자, 전치사는 항상 명사를 끌고 다닌다라는 거 찬빈이 알고 있죠? 알고 있나? 전치사는 반드시 명사를 끌고 다녀야 되는데 전치사 구의 품사는 형용사와 부사가 될 수 있다. 형용사와 부사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구문 분석을 할 때에는 그때 저 전치사 구가 무엇을 수식하는지를 판단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명사를 수식하는 전치사 구는 반드시 형용사일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지금 연습해보자라는 게 이쪽 단원의 목적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He study of big business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묶어내면 얘는 형용사니까 주어 동사가 이제 보일 것이다 라는 게 수일치를 배우는 가장 첫 번째 이유겠습니다. 자, 그의 연구들의 스터디즈는 지금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여러 개지. 그래서 복수 수일치를 한다라는 거야. 자, 수일치는 굉장히 이제 고등부에 올라갔을 때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자, 형용사고 한번 끼워 놓고요. 그럼 얘를 한번 끼워 넣을 관계대명사 절 넣고요. 관계대명사 또 수식하면서 관계부사 또 붙이고 하면서 고3 되면 주어 여기 있고 동사 여기 있어. 주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수 있어. 그거 다 지우는 연습 하셔야 된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 아까 우리가 왜 형용사가 앞에 있다고 생각했지? 짧은 말부터 배웠잖아. 그럼 우리도 지금 수일치를 위해서 짧은 말 먼저 배우고 있는 거예요. 알겠지? 이 단원을 계속 가다 보면 점점 길어지는 것에 대한 연습이 되어 있을 거고 쌤이 따로 숙제를 내지 않지만 시간 내서 한번 꼭 문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지?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자. 다음 장. 자, 케이스 2번에 들어갈 것은 아닌데 지금 분사의 수식을 말하겠다라는 거야. 분사의 수식, 준동사. 쌤 이거 이따가 다시 찍어줄게요. 자, 준동사에서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친구들 한번 확인해보자라고 할 텐데 준동사 파트에서도 가르치겠지만 준동사는 어떤 거라고 배웠어요, 영주는? 기억나? 준동사가 어떤 거라고 배웠습니까, 창빈? 동사가. 좋아요. 동사를 다른 품사로 바꾸는 것을 준동사라고 한다. 동사를 다른 품사로 바꾸는 것을 준동사라고 할 겁니다.
동사를 다른 품사로 바꾸는 것을 준동사라고 하는데 그 준동사들 우리가 알고 있는 투부정사, 동명사 그리고 분사 친구들 중에서 주어를 수식할 수 있는 준동사가 누구일까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준동사가 누굽니까? 라는 게 케이스 2번의 설명인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형용사가 될 수 있는 친구 투부정사의 형용사 용법이 있지. 투부정사의 형용사 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분사는 동사를 형용사로 바꾼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케이스 2번에서 다루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봐봐. 준동사를 지금 가져오겠다라는 건데 준동사의 특징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준동사의 특징은 뭐를 가지고 있냐면 자신만의 주어, 목적어, 보어, 수식어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점 있습니다. 그래서 형용사가 무한정 확장될 수 있다라는 거. 알겠어? 주어 하나 넣어놓고 그 주어를 수식할 형용사가 무한히 확장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자신만의 주어, 목적어, 보어, 수식어를 갖기도 하고 물론 준동사 파트에서 배워야 되는 거지만 수일치에서는 이 1번 기억하시면 돼요. 수일치 연습할 때는. 근데 준동사 파트 나중에 나갈 때 알아두셔야 될 것은 자, 준동사는 수일치를 가질 수가 없고 수일치를 가질 수가 없고 시제를 부분적으로 가질 수 있고 태를 완전히 가질 수 있다. 근데 오늘은 1번 가지고만 얘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를 수식해주는 형용사구가 누가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 분사와 투부정사도 형용사구가 될 수 있다. 오케이? 분사와 투부정사는 형용사구이지만 준동사이기 때문에 자신만의 목적어와 보어 혹은 수식어를 가져오기 때문에 무한히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자, 그러면 명사가 이렇게 있으면 명사를 수식해주는 요 분사구가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문장의 끝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 확인은 문장의 형식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장의 형식. 우리가 문장의 형식 할 때마다 굉장히 진리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형식상 모양만 보고 문제를 풀 수 있었다라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많은 귀중한 그림들을 보여주는 뮤지엄 3형식으로 끝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 그럼 여기서 괄호를 닫아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왜 늦었어요? 응? 어퍼브 스타트 27쪽 펴보세요. 그리고 차량 쪽이니까 선생님이 이따 보내줄게. 자, 여기서 the first man to go over Niagara Falls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역시나 동사 그리고 자신만의 수식어를 가지고 있다. 무한히 확장될 수 있다라는 점. 그럼 여기서 수일치가 뭔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문장의 끝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볼 수 있으려면 형식으로 오시면 된다. 그 형식을 알아내는 방법은 뭐냐? 각각의 동사에 대한 설명을 할 때 특히 내신 시험 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자, 고는 1형식 동사입니다. 쇼는 3, 4형식 동사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때 반드시 암기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알겠어? 3형식 동사니까 목적어가 있다. 그럼 저런 분사가 나왔을 때 목적어가 어디서까지 나오겠구나. 그러니까 쌤도 이 쇼잉을 처음 보는 순간 4형식 또는 3형식일 테니 목적어 2번 나오거나 1번 나오고 끝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을 때 목적어 다음에 묶어주면 바로 동사가 나오겠다는 것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선민이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주어 PP 동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얘는 과거분사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분사. 과거분사는 별 한번 쳐볼게요. 과거분사. 27쪽. 자, 과거분사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과거분사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일단 현재 분사는 ing이기 때문에
얘가 준동사다라는 거 누가 봐도 명백해요. 그냥 준동사로 수식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과거분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불규칙 변화가 아닌 이상 그냥 PP도 ED로 끝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PP도 ED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어법을 제대로 이제 공부하지 않은 자들은 어떤 실수를 하냐? Some pipes used to transport oil in the water 이렇게 구문삭하고 갑자기 동사를 만나게 되는 경우를 마주하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과거분사가 나왔을 때 100%는 아니지만 일단은 바로 동사 처리하지 마시고 이렇게 적어볼게요. 대체로 뒤에 있는 동사가 본동사다 라고 생각해보겠다. 대체로 뒤에 있는 동사가 본동사다. 그럼 앞에 동사 과거형처럼 생긴 친구는 과거분사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바로 동사 처리하지 마시고 뒤에 동사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된다. 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조금 글을 좀 많이 읽어봤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괜찮은 게 뭐냐면, 자, use라고 하는 친구는 삼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나와요. 근데 안 나왔어. 그러면 그냥 동사로 쓰이진 않았겠구나라는 감이 싹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엄지쌤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수일치만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수식어구를 묶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할 것이다. 파이프를 이었기 때문에 알로 수일치되고 있다라는 점이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이제 관계대명사까지 가보도록 하겠다. 관계대명사. 자, 형용사구를 사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 나갈 건데 형용사구를 사실 수업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관계대명사 먼저 배워야 되거든요. 약간 어학원식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원래 쌤도 대학영문법을 배울 때 관계대명사절 배우고요. 그거 줄이겠다고 분사, 투부정사 이렇게 내려왔었어. 그럼 어려울수록 사실은 투부정사 배워야 되거든. 근데 왜 우리는 중학교 때 투부정사 먼저 배웠을까? 원리는 동일합니다. 짧은 단어라서. 짧은 단어라서 투부정사 배우고 관계대명사로 가는 건데 원래는 거기서부터 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관계대명사는 우리가 너무나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왜 형용사 구들이 생겨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문 한번 적어 볼게요. 예문. 자, 관계대명사 예문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관계대명사 예문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그럼 관계대명사 형용사절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볼 수가 있지. 형용사절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달라고 하는 나 그리고 그것을 앉으려고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정황상 알 수 있죠. 그리고 굳이 매번 저렇게 조동사 쓰고 접속사 쓸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를 추격을 해봤더니 투부정사가 나옵니다. 투부정사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중2 때 왜 sit은 오늘 써야 되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대체로 그냥 암기해라 라고 들으신 분들도 있고 자동사라서 그렇다라고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아무리 자동사라고 해도 형용사가 되려면 전치사 필요 없다라고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원문은 관계사에서 왔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앞에 있는 거 쭉쭉쭉 다 지어봤더니 뒤에 있는 투부정사 처리했을 때 전치사는 그대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쌤은 만물 형용사 구를 만물 관계대명사설을 지금 뿌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관계대명사에서 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투부정사를 봤을 때도 어떻게 하면 관계대명사 절로 처리를 해볼 건지
분사를 봐도 어떻게 관계대명사 절로 처리를 해볼 건지 고민하는 것이 영작에 굉장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케이? 자, 하나 더 얘기해 볼게요. 맨날 쓰는 예문이야. 이제 질릴 때도 된 예문입니다. 자, 요렇게 했을 때, 관계대명사 절을 이렇게 묶어보면, 그 관계대명사 플러스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어떻게 된다고요? 생략이 된다고요. 그럼 앞에서 배운 분사구 수식도 관계사에서 시작했다. 이해되셨습니까? 앞에 있는 분사구 수식도 관계사에서 시작했다. 여기 주어 형용사구 얘기하고 있거든요. 주어 형용사구. 또 안 나오니? 잘 보이긴 하시죠? 자, 그랬을 때 관계대명사 이렇게 말했을 때요. 자, 저 사람은 소년입니다. 공부에 열망이 있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 똑같이 지우시면 형용사구 수식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여러분들은 역으로 이제 영작이나 어떤 독해를 연습하겠다라고 하면 관계대명사 혹은 주어 형용사구 아까 분사 그리고 투부정사 있었지? 이거 다 스스로 관계사로 처리하는 연습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실제로 쌤이 고3 때 관계대명사 사실 뭔지 모르고 그냥 문제 풀었거든. 근데 분사 보면은 무조건 거기에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를 넣었었어요. 그렇게 그냥 학교 쌤이 안 말해줘도 맨날 넣으면서 연습을 했었던 거야. 그래서 다 관계대명사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물론 무조건은 아니에요. 때때로는 동격 명사절에서도 뭐 투부정사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형용사 절이었던 친구를 각각의 구들로 축약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나중에 수일치나 구문분석 할 때 의문이 생기지는 않을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영주 예문 적는 건가? 적으세요. 자, 그래서 여기 오늘 이제 배운 것은 주어의 확장이다. 주어를 확장시키는 건 형용사다. 근데 그 말은 형용사 구들과 형용사 절을 축약하는 방법을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어 삽입어 동사인데 요거는 뭐냐면 쌤이 독해 시간에 항상 하는 말이거든요. 독해 시간 때 쌤이 뭐라고 하냐면 콤마 무시하세요라고 해. 그러면 콤마를 무시해도 괜찮기도 하고 콤마 무시한 거를 나중에 독해하셔도 돼요. 근데 일단 쌤은 대체로 무시를 원합니다. 고3 때는 무시하면 안 되거든. 근데 이제 고2 때까지는 통해요. 무시하기가. 여러분 딱 2년 정도는 써먹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콤마 있네? 그냥 무시해. 그럼 주어 동사 바로 보인다라는 거야. 콤마를 그때 해석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세포는 한 세포니까 해주로 수일치 되는 거 알겠지? 그래서 나중에 컴마 중요한 정보인 거 한번 볼게요. 가장 작은 단위이다. 뭐한 단위래? is capable of performing life function. 생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인 세포. 전혀 필요 없지 독해할 때. 무시하셔도 된다라는 거. 이해되셨죠? 그래서 주어의 확장, 형용사를 통한 확장이 있었지만 이게 삽입어도 있었다. 근데 케이스 5번의 삽입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시하시면 된다. 알겠죠? 그냥 무시하시면 된다. 나머지는 자, 다시 한번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2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처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수식을 말했었어요. 그때는 전치사가 항상 끌고 다닐 친구가 누구야? 명사야. 명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분사랑 투부정사
준동사 친구들은 자신만의 주어, 목적어, 보어, 수식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동사 이후로, 준동사 이후로 나오는 목적어, 보어, 수식을 판단해 보시면 된다라는 거다. 그 다음으로는 관계대명사고, 관계대명사는 너무나도 많이 배웠기 때문에 어떠한 문장이 끝이 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된다. 그리고 형용사구 같은 경우에는 주격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될 수 있기 때문에 형용사구가 주어의 삽입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근데 그 친구도 그냥 보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금 형성되었을까라고만 고민해 보신다면 그 수식어구의 끝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삽입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시하시면 된다. 간단하죠? 자, 그래서 권고사항의 숙제는 29쪽까지 해보는 것입니다. 29쪽까지 해보시는 건데 강제 아니에요. 오케이? 근데 시간 내서 한번 풀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지? 다음 주에도 이렇게 해서 좀 속성으로 앞부분 진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오늘 고생했고, 자, 자습실로 이동하겠습니다.